바로 이겁니다. 여기는 두 명이 등장하는 이슈인데 일단 남편 억울하다. 박 전 시장 배우자는 왜? 여기 사진 있죠? 박 전 시장 사진. 그리고요. 연락 끊기더라. 뭔가 한탄하는 건가요? 섭섭한 조국 전 장관인가? 두 명의 얘기가 같은 주제로 나와 있는데요. 한 명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화면 좀 보시죠. 전 고인이죠.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이요.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이 상황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다라면서 재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1심 거쳐서 지금 2심, 항소심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 그러니까 배우자죠. 제 남편 억울한 피해자다. 억울하다 피해자라고 얘기했어요. 진실 외면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뭔가 호소하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송 대리인은 오히려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됐다. 피해자라는 얘기를 자꾸 꺼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사항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글쎄 이게 뭐 일축을 한 걸까요? 아니면 뭐 복잡하니까 따로 얘기를 하겠다는 걸까요? 아무튼 서면 제출한다. 법원 쪽에다 한 얘기로 보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일단 유족 측의 항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요. 유족 측이 혐의가 없다 이게 아니라 피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박원순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에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이 사건이 원래 그렇게 끝나는 사건이었는데 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아, 고인이 됐기 때문에 그 사안으로 법적인 어떤 뭐 조사 이건 끝났는데 인권위원회가 다시 들여다본 거군요. 그렇죠.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직권 조사를 해서 박원순 전 시장이 했다고 주장된 예컨대 문자 내용, 그다음에 뭐 언행 이런 것들이 성희롱이라는 개념에 포섭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결정하기를 성희롱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 인정이 됐죠. 그러니까 박원순 측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취소해달라고. 그 소송 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권위의 결정이 맞다라고 1심 판결에 나요. 예. 2심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 지금 거거든요. 2심으로 간 거죠. 예. 그렇다면 아마도 박원순 시장의 유족 측에서는 성희롱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것들이 또는 그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이 사실 인정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고 가해자가 피해자다 이렇게 뒤바꿔서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논리는 이제 뭐 그 변호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는 원래 피해자로 인정된 그분이 먼저 문자를 보냈는데 예. 그 내용 자체가 뭐 사랑해요 이런 내용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성희롱을 당한 것이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자로 시작된 그 이해 단문이나 오고 간 문자 전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예.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장 자체가 좀 한계를 넘는 주장을 하신 것 같아서 예. 저는 그 법리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이게 다소 좀 그 선동적 주장이 아닌가. 예컨대 박원순 전 시장 측의 지지자를 향한 선동적 주장이라고 보지 않는 한 법률가적 견지에서 보면 이런 법률적 주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왜냐하면 용어 자체도 예. 가해자 피해자라는 건 법률적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희롱에 범죄가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인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면은 충분히 이게 법률적 시각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예. 그런데 가해자라고 인정된 분을 오히려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주장하는 예. 것은 법률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정서에 어떤 호소하는 이런 좀 선동적 주장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윤경호 소장님, 최근에 사실은 박원순 전 시장 유족들, 박원순 전 시장 관련해서 이장하는 문제도 약간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배우자가 뭐 가족이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일단 억울하다, 근데 피해자다, 그리고 소송 대리인도 피해자다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윤기찬 변호사 잘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더 부연할 건 아니지만 방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이장을 한 거에 대해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과도한 매가 좀 가해진 거 아닌가 사회적으로 그 저쪽에 모란공원에 갈 자격이 있니 없니 뭐 예, 등등등등의 얘기들이
오히려 배우자를 포함한 유족들에게 아, 지금 이렇게 선동적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팬덤 뭐 지지 세력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그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직원이 최초에는 같은 비서실에 근무했던 남자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사건을 김모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면서 예. 거기서부터 얘기가 나왔다는 걸로 뒤늦게 알려졌죠. 근데 그 사건 등등과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에게 그 피해자인 여성이 보냈던 문자 뭐 이런 것들로 보면 박원순 시장이 오히려 무슨 뭐 함정 뭐 이런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닌가 이런 건데 글쎄요. 법률적으로 가해자 피해자 뭐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교통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봐도 예. 그거는 그걸 위해서 지금 항소심에 간 거는 아니잖아요. 예. 다만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박원순 시장의 명예가 회복이 될까? 그러니까 명예 회복을 바라는 걸까요? 그것도 전 오히려 잊혀지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예. 오히려 이런 얘기가 더 쓸데없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제가 보기에는 유족들이 굳이 가해자 피해자를 바꿔가면서 오히려 박 전 시장이 피해자다 이 얘기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일단 2심 재판은 진행이 됐어요. 그다음 또 시간이 가면 어떤 또 판단을 법원에서 하겠죠. 뭐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두 명의 인물이 이 주제 두 명의 인물 등장하는 조국 전 장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북 콘서트 계속 뭐 전국에서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며칠 전에 북 콘서트에서 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우선 영상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첫 번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2년 반 있었는데 그때는 그 이전에 저의 개인적 학문적 소신이기도 했고 당시 촛불 시민의 열망이기도 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저의 과제였습니다. 그렇죠. 뭐 검찰 개혁 외에도 기무사의 정치 개입 금지, 검경 수사권 조정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저의 이제 민정수석실의 핵심 과제였고 그것들을 이제 이루어내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고 상당 부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만두게 되었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성과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런 이루었던 성과들이 다시 또 원위치 되는 이런 그 상황을 좀 보다 보니까 마음은 여러 가지 회한이 가득 찹니다. 성과, 성취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이게 뭔가 자꾸 거꾸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얼마 전에 다큐 영화를 찍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다큐 영화의 편집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거든요. 5년 내에 성취가 뭔가 다 허망하게 무너졌다. 뭐 이런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이거 최수영 전 위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저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이 가장 생각이 떠올랐어요. 취임사에서 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그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예.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아. 그렇게 해서 정권이 이양되고 정권이 연속성으로 가셨습니까? 평등, 공정, 정의 굉장히 좋은 개념들이고 그렇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조국 전 장관도 얘기가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이 큰 성과를 꼽았는데 그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입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그 어떤 자신들의 이해, 자신들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 그렇게 보지 않죠. 정말 허망한 건 성과가 아니라 국민 아닙니까? 보신다면 소주성 때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고 그다음에 짝사랑 대북 정책이 지금 북한의 미사일을 계속 날리게 하고 부동산 정책 26전 26패였고 그다음에 불공정과 내로남불. 제가 보기에 조국 전 장관이 성과라 꼽는다면은 가재, 붕어, 개구리 그러니까 어류, 각각류, 양서류를 국민적 관심사를 부각시킨 것. 그거는 제가 보기에 성과라고 저도 패러디해서 어류, 양서류 등등을 관심의 그 대상으로 각각류가 따는 이제 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시켰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 말씀하기 전에 먼저 반성부터 해야 되고 한번 되돌아봐야죠. 성찰해요. 일단 조국 전 장관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다면 혹시 나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또 향후 민주당의 어떤 진영에 부담이 되거나 다른 쪽으로 작용되거나 부작용을 얻거나 이렇게 봐야지 성과가 있었는데 이것이 회한이 들고 이것이 지금 너무나도
아쉽다는 식의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 너무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것 같고 저런 이야기들이 저는 제가 보기에 그 중도가 민주당에 대한 마음들을 계속 주지 못하고 떠나가거나 아니면 그 정말 말하자면 저 보수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면 그런 저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 잊혀지고 싶다 했지만 잊혀지지 않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민주당 진영을 놓고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 조금 톤 다운 하시거나 스피커의 볼륨을 좀 낮추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고 고언을 드립니다. 김정철 의원님, 지금 사실 이 북콘서트니까 저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을 굉장히 뭐랄까요 지지하거나 뭐 공감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시겠죠. 네. 또 그런 분들 앞에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어떤 문재인 정부 때 어떤 활동이라든가 그 어떤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한다든가 성찰한다든가 이런 소리를 진지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솔직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 진짜 건넌 거 맞느냐 이런 얘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조국의 강에 이어서 조민의 강도 건너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딸. 게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다 주변 사람들 떠나고 고립된 느낌이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정말 조국 전 장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조국 사태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친구 사이도 멀어진 사람도 있고요. 이거 가지고 갈등하면서 그 주제가 나오면 싸우신 분들이 많았죠. 싸우고 가족 간에도 불화와 갈등이 연속이었어요. 예. 서로 입장이 달라가지고 그런 국민의 어떤 분열적 양상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막 자조적인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아, 나는 우리 애들한테 참 미안하다. 예. 이렇게 못해줘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분노했던 그 모습들이 지금도 저는 기억에 생생한데 어떻게 지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은 조금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아닌가. 당을 위해서도 또 문재인 정권을 내서 몸담았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짧게 했습니다만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북콘서트에서 조국 전 장관이 한 얘기가 다른 모습이 또 있거든요. 여기에는 글쎄요,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의 섭섭함이 묻어나는 것도 하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형조 판서하다가 갑자기 목에 칼을 차고 함경도 지금 유배간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위리 안치의 그 가시 그 담벼락이 제거되지 않았고 또 제 목에 있는 칼도 아직 제거되지 않은 상태라서 전 담담히 현재 상태를 이제 견디면서 자연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 그냥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2019년 하반기에 이른바 이제 뭐 조국 사태라고 불린 일들이 벌어지면서 연락이 완전 두절되더라고요. 관계가 쭉 멀어져 나가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년 좀 지나고 파도가 가라앉는다고 할까요? 조금 가라앉으니까 많은 친구, 지인, 제자들이 연락이 와서 안부를 묻고 뭐 도움을 주고 그런 경험을 지난 그 시간 동안 했습니다. 연락도 안 되더라. 뭐 썰물처럼 뭐가 빠져나가더라. 뭔가 섭섭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표현. 지금 북콘서트가 이번으로 끝난 게 아니겠죠? 아마 이어질 것 같은데 아마 비슷한 얘기. 또 언론에 좀 주목을 받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조국 전 장관 얘기 이 정도로 좀 하겠습니다.